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오프로입니다. 자, 지금 다들 쉬고 계실 텐데, 어제 미국에 반장 열렸어요. 네, 그 다음에 다들 관심 갖고 계시는 사학개미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인데, 자, 제가 보는 면에서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왔다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국장이 또 수급과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 투자자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 다음에 사학개미 미국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정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크리스마스 예언이라고 조금은 어그로 끌었어요. 네, 지금 약간 보니까 어제 우리 환율 영상 올리고 댓글이 지나가시다 들었는지 악플들이 몇 개 달렸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알고리즘 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살짝 그걸 이용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고, 대신에 들어보시면 또 우리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이 약간 대중 반대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야, 왜 대중이 반대가 아니야? 사이코냐? 그럴 게 아니라 원래 투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막 쏠려가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스윙입니다. 단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막 환호할 때는 살살살 빼요. 또 남들 공포에 깔렸을 때는 그 말만 쉽지 않거든요. 되게 훈련과 습득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의 방골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방골은 아니었는데 근데 투자할 때만 그래요. 약간 인사도 추구하고 사람 많은 거 좋아하지만 투자할 때는 대중 반대 측면에서 우리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중보다 이 큰 돈이 있는 빅머니죠. 냉정하고 차갑지만 이 빅머니를 제시하는 스윙 채널, 유니크한 채널이라 말씀을 드리고, 막 짧게 치고 오늘 팔래 내일 살래 단타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하고 맞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야 사놓고 기다려 AI인데 뭐냐 수년 동안 잠들어, 그런 장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항상 1년 정도 단위를 끊어요. 1년 정도 중기로 보면서 이제 스윙도 하는 그런 채널인데, 특히 내년 상반기 되게 중요합니다. 1분기 뭐 2분기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2026년에는 버블링이 올 거라 저는 봐요. 항상 적어놨죠. 현금 비중을 이제 딱 적어놓고 있을 텐데 버블링 오게 되면 현금 비중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거를 늘리면서 절제까지 해야 되는 2026년을 보고 있죠. 자, 예전에 제가 소비와 투자를 한번 비교해서 쇼츠를 한번 찍은 적도 있는데 어차피 별로 안 찍지만 소비든 투자든 돈을 쓰는 행위잖아요. 돈을 씁니다. 소중한 돈을 쓸 때 소비는 내가 좋아하고 남들 유행하고 따라하는 게 당연하다 봐요. 야, 너희 유명하다더라, 맛있다더라, 잘 나간다더라, 거기가 소비를 합니다. 당연히 그게 맞다 보거든요. 근데 투자는 뭐냐면 물론 소비하고 마케팅하면 그 기업이 돈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그 기업 사자 할 수 있는 약간 짧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막 열심히 막 달려들어서 좋다 할 때는 살살 빼야 돼요. 그 사이클은 오히려 반대로 남들 다 죽으라 할 때 살아나고 경기 안 좋았을 때 공포에 살 수 있는 소비하는 다른 역발상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스윙 투자에서 투자의 본질은 그런 쪽으로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겁날 때 들이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남들 막 좋다고 할 때 박수치고 떠나라는 거지. 이런 부분이 인간의 본능과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는 암만 투자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인간 본능을 거스르는 아주 거대한 이 대전제가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 투자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 언론 어떻죠? SNS 특히 어떻죠? 좋을 때는 막 더 좋다, 안 좋을 때는 다 죽으라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정치든 뭐 이쪽에 극과극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알고리즘 타뿌리면 한쪽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균형을 잡으면서 본능과 언론과 SNS를 좀 거스리는, 보기는 불편하지만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경험, 습득, 학습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정부 정책이죠. 유명한 정치 격언이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 정책에 맞서지 마. 아주 큰 유명한 그 격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화돼 있어요. 또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해석하다 보면 투자할 때 많이 거스리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 정책이 실제로 효과나 돈의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정치 해석을 이제 지향하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실용적이고 냉정하지만 빅머니 제시하는 시장주의자로서, 약간의 징계가 필요하죠. 시장주의자로서 균형 중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 끝났던 반장, 미장에 대한 시황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요. 여전히 산타랠리고 흐름 괜찮았습니다. 어제 나왔던 핫한 지금 정부의 환율 안정책 여러 가지 있지만 스왑게임이 관련이 좀 많이 뜨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 투자자로서 한번 짚어볼게요. 여전히 국장의 진심입니다. 국장이 뜨지 않으면 해외를 팔고 우리나라 들어오란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띄울 건지. 물론 띄운다고 무조건 될 건 아니고 시장의 가장 큰 타노스겠지만 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보겠습니다. 정시 전망과 함께. 자, 여전히 연말 연초로 볼 수 있는 산타랠리는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대신 좁죠. 대신에 주요 섹터까지 챙기면서 특히 내년에 제가 또 4년 만에 뷰를 완전히 틀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다음 오픈 AI의 샘 알트만 얘기 드리면서 테슬라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25년간 투자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번 실패도 했고 경험이 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도주, 방금 말했던 스윙 측면에서 사이클을 잘 타는, 열심히 타지 않습니다. 시장이 맞춰서 쉴 때는 쉬고 지금 공격 위주로 사이클을 보고 있죠. 네 번의 큰 깡통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개인들은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얘기를 잘 피해가면서 수입방어를 먼저 하고 지금은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4년째 유튜버로서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5년차 6년이 남았어요. 같이 봐주시는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댓글 악플 달아주는 분 괜찮습니다. 특히 요새 우리가 연말 이벤트 때문에 의미 있는 댓글이 진짜 많습니다. 의견도 좋고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다 괜찮으니까 그런 거 많이 달아주시고 경험을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장 간단해 볼게요. 우리 보는 이제 심플하게 만들어 놨죠. 자, 빅스는 안정적으로 변동성 파생 괜찮다. 그 다음에 4.2 보는 10년물 금리도 뭐 괜찮죠. 한 번도 안 빠졌죠. 안 올랐죠. 4.2로 괜찮다. 자,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 10월달 쏠렸다가 11월달에 10%나 우장창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올랐다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박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네모 박스 안에 갇혀 있다 보는 거죠. 여기 들어갈지 안 갈지는, 물론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헬스케어나 금융주로도 돈이 좀 자산이 분산되고 있어요. 근데 걔들만으로는 이 지수를 못 넘겨요. 빅테크 M7들이 가야 됩니다. 엔비디아부터 해서. 근데 지금은 그게 박스로 보는 시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유동성이 정말 좋다. 2026년 기대를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쭈구리 됐지만 양방을 봐야 되는 착해지는 트럼프의 정책들, 돈 푸는 정책이 좋고요. 버블링 먼저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 대신 AI는 차별화 보고 반도체 보죠. 헬스케어도 좋았어요. 이제 되게 좋았고, 되게 금융주가 은행주들이 신고가입니다. 앞으로 은행 규제도 풀어주고 뭐 금리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떨어지는 인하 과정이니까 은행주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 미국장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외국인들이 안 사다가 은행주를 사네, 그러면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뭐 경기를 보는 가장 그 나라의 어떤 금융에 대한 그런 볼 수 있는 안정성이 있어요. 자, 차트도 한번 간단해 볼게요. 우리 이제 다 보시면 느끼시잖아요. 그죠? 자, 필반 지수, 반도 지수도 박스권 상단에서 잘 있고요. 자, 마이크로는 제일 강합니다. 올해 들어 최고 주식을 볼 수 있는 마이크로는 신고가 또 내면서 여전히 슈퍼반도체한 기대를 키우고 있죠. 신고가 좋고, 대신 우리나라나 TSMC나 뭐 삼전 한익은 자체적으로 외국인 컨트롤과 함께 아직은 박스지만 오늘 환율 관련 내년 전망 보시면 또 상방 볼 수 있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브로토콘 비싸다 해서 실적 정말 좋고 AC가 정말 좋지만 좀 빠졌죠. 한 지금부터는 박스권 하단에서 자, 긍정적인 말을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 자, 램 리서치 반도체 또 신고가, 웨스턴 디지털이나 샌디스크 같은 애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애들이 낸드랑 SSD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도체주로서 같이 보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거친 박스고 약해지고 독점이 깨지고 있는 엔비디아, 뒤에서 보는 카나리아죠. 오라클도 어제 약간 좋은 소식 나왔는데 오픈 AI와 함께 박스 하단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코이브도 이제 박스 하단 잘 버티고요. 자, 개인들이 좀 많아서 약간 잘 날아갔지만 테슬라랑 이렇게 팔란티어, 얘도 물론 비싸죠. 비싼데 이런도 반등을 주면서 흐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슈퍼반도체 마이크론 4% 신고가. 자, 부목 기대하는 테슬라도 볼까요? 자, 아마 반도체 좋아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박스 하단 받쳤지만 추세를 봐야 되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괜찮아요. 박스 안에 있고 상단 놀고 있고요. 추가로 더 갈지 안 갈지 어떤 모멘텀과 수익성, 실적 끝났기 때문에 실적 기다려야 되지만 박스로 보고 있고, 특히 테슬라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3년 4년 동안 일론 머스크의 어떤 너무 대중 팬덤 유혹하는 그런 마케팅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제가 좀 바꿔서 내년에 2026년에 부문 메이킹으로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그 다음에 샘 알트만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보실 때 재밌게 볼 건 뭐냐면, 자, 리비안이 그 로보택시 관련 칩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해서 반등을 주고 있죠.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대 큰다는 얘기고요. 물론 저는 로봇을 더 좋게 보지만 우버 있습니다. 우버가 떨어질 거예요. 우버는 보통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우버가 하방 간다는 얘기는 테슬라 기대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볼 때는 리비안과 우버를 참고해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챙기고 있는 금과 그다음 은과 동, 구리죠. 금운동이 다 올라가네 라는 댓글 달아주신 분 계셨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플래티늄이라든지 팔라듐도 계속 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원자재가 랠리합니다. 원자재가. 이 부분은 뭐 개별적인 이슈 있겠지만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자산 효과라 저는 보고 있어요. 얘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뭐 중동이나 뭐 동남아나 유럽도 그렇지만 신고가 나오는 증시와 함께 내년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 신호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원래 원자재의 가장 큰 거는 유가거든. 원유, WTI, 브렌트 이런 건데 유가나 가스는 어떻죠? 하방입니다. 공급 과잉과 내년에 대한 전망도 얘기 드렸지만 이 부분은 트럼프가 되게 많이 노력한 거예요. 국지전 많이 줄이고 뭐 지금 잠깐은 베네수엘라 얘기했지만 뭐 단기로 보지만 이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지만 어쨌든 내년에 선거 진심, 정치 진심인 트럼프가 최선을 다 노력할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보겠지만 이 흐름이 하방된 거는 원자재에서 빠져있는 차별화로 보시고 저는 내년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기를 바래요. 정시 어쨌든. 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우리 MSCI 코리아를 맨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제 2% 올랐어요. 이거는 달러 기준으로 보는 우리나라 지수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환율이 1483원에서 지금 환율 보셨나 모르겠는데 48원까지 빠졌어요. 이걸 감안해 봤을 때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흐름을 좋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서 미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이죠. 오늘의 본론, 우리나라 환율, 서학개미에 대한 정책을 좀 볼 텐데, 자, 우리나라 갖고 있는 우리 포트도 그렇지만 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뭐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제가 보는 건 암만 여론이 어떻다, 뭐 국장이 어떻다 이렇게 싸우더라도 그걸 떠나서 정부의 환율 안정책, 그 다음에 국장 부양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걸 뭐 정치적으로 나는 우파니까 싫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 시장 내에서 봤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환율 빠진 거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구두 개입이었어요. 액션을 물론 하겠다 겁을 줬지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화를 다 돌립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재부 살 텐데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달러 숏을 때리는 기관들의 수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이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주는 위에 막히면 되는 거지 계속 급락한다 보는 것도 어렵고 박스 상단을 중간에 보면서 흐름들을 챙기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해외 돈을 한머니기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 외환 한머니들도 정부 너무 강한데 이제 조금 때려볼까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만 나오면 상당히 저는 좋은 효과라 저는 봐요. 그렇게 기대해요. 1448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어제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투자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거 있죠.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2008년도 그랬고 2022년 9월 달에 이때 뭐였죠? 레고 사태 때도 그랬고 작년 12월 달 계엄령이나 올해 4월 달 관세데이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고점을 쳤어요. 환율 죽는다, 외환위기다, 국장 탈출해라 할 때가 이 빅머니들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사기 좋을 때입니다. 자, 이때가 2022년 8, 9월 달 얘기 드렸고 그때 1480원, 90원 갔어요. 그때. 근데 요번에 이제 계엄령 때와 관세데이 때였습니다. 이때도 우리나라하고 바닥을 쳤죠. 요때 우리 5월, 6월 달에 삼전, 코스피 이런 거 사면서 바닥을 잘 잡았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이러니 있으니까 겁을 많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살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주면 외국인 사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학개미 흐름 보면 국장, 특히 코스닥까지 흐름들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나 외국인 추구 봐주시고요. 근데 이것도 그림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뭐 그림 공부니까. 자, 우리나라가 1990년대 외환 개방한 이후에 이 롤콜을 만들었던 다 해먹었던 롤콜 만들었던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은 환율이 올라가요. 외국인 팔면 정시도 빠지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환율 꼭지 지을 때 물론 바뀌겠지만 항상 정시와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살 때 정시 오르고 환율은 반대로 갔는데, 자 보시면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 이게 똑같죠. 이렇게 계속 데칼코마니 되다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 근래 보시면 요게 좀 이상한 거야. 22년 23년 4년부터 이때부터 사실은 스하게임이 본격적으로 한 것도 있고 수급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뀐 거야. 문제가 아니라 뉴노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다가 오늘 특징을 한번 잡은 겁니다. 자, 구조적인 수급 문제, 정부가 얘기했지만 이런 정부 기관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스하게임만 욕할 게 아니라 이 스하게임은 진짜 수십 년 일본에서 했던 와타나베처럼 정상적으로 밖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큰 수급이 된 겁니다. 근데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특히 연기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정책을 냈어요. 근데 스하게임의 정책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거지 정부도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했지만 스하게임이 이제 수급이 요 근래 1, 2년 동안 좀 많이 갔다 보니까 이제 글이 많이 틀어졌던 거예요. 자, 어제 나왔던 그 정책이 스하게임이 향 당근 정책이죠. 채찍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야 양도세를 40% 50% 올릴 테니까 와 이렇게 하는 게 채찍인데 당근책이죠. 야 오면은 우리가 세 공제해 줄게. 상당히 괜찮은 접근이라 봅니다. 당근책이 빵 터지면서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최소한 2020년부터 가고 점점 더 많이 가면서 5년 차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조금 막 단타 치는 분들은 흑화돼서 오징어 게임처럼 한다 욕도 먹고 있는 거 있지만 진짜 수년 장투해서 빅머니 사셔가지고 빅테크 크게 수익 보고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스하게임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자 700만이나 되고 250조나 되는 엄청난 큰 규모를 스하게임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이 우리 증시를 볼 때 관건이겠죠. 자, 내용을 잠깐 보셨겠지만 잠깐 요거를 보면 어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나왔는데, 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 해소를 위한 같은 내용인데 밑에 건 달라요. 자, 국내 시장 복귀 RIA 계좌. 어제 정권사 한번 전화 한번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음식이 분주하더라고. 마케팅 짜야 되고, 이 계좌가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바꿔서 국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빙이 되겠죠. 이 정권사 RIA 계좌라는 걸 만들어서 세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냈어요. 자, 내용 보시면 장기 투자를,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 1년간 유지. 해외 거를 팔고 들어와서 국내 걸 사는데 1년간 유지를 예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장기 투자할지는 아직 안 결정된 것 같아.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해외 거를 팔고 환전해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장도 그렇지만 환율이 중요하게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비판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런 이후에 뒤에 보면 환해지도 있습니다. 선물안에도 어렵게 보일 별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환해지 하라는 얘기니까 돈 많은 분들 기준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뒷 문제는 그냥 보셔도 되지만 앞에 1번, 2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해외 투자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1년 수익 기준, 1년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 번 거는 그냥 세금 없어요. 그거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는 거는 5천만 원까지거든. 5천만 원까지. 그러면 5천만 원 잡고 5천만 원에서 더블 본 사람도 있고 많았겠죠. 그때도 양도소득을 20% 떼면 그 1,000만 원 넘게를 세금을 내야 돼요. 1,000만 원 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5천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넘어오면 낼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22%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이건 한시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건은 뭐냐면 해외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넘어와서 1년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조건이 사야 되는데 대상은 25년 올해 23일 기준, 좀 지났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해외 주식 기준입니다. 지금 사는 건 안 돼요. 23일 기준으로 보여주시긴 해외 주식 대상이고, 자 방금 말했던 RIA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주식 막 만들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다가 주식을 사라는 거지. 얼마나?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금액 기준이에요. 자, 근데 감면율이 조금 차등이 돼 있습니다. 빨리 올수록 좋다는 얘기야. 자, 내년 1분기에 들어오면 22%를 전면 면제해 줄게. 대신에 2분기에 넘어오면 80%, 하반기에 넘어오면 50% 감면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정권사에서 보니까 이제 마케팅하는 분위기, 뭘 사야 되는 분위기, IRA 계좌에 대해서 막 전산적으로 바쁘던데, 자, 바쁘던데 이제 들어보셨어요? 어떨까요? 어떠세요? 넘어오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야, 지금 국장 롤 곳 싫어서 안정적으로 미국 갔는데 왜 넘어와? 나는 꾸준히 AI 투자 미국에 살 거야 하는 분도 많으실 거고, 트레이딩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얼마 정도 해볼까 왔다 갔다 하다가 세금 좀 아껴볼까 하는 단타나 단기 트레이드도 계실 겁니다. 자, 방금 말했던 선물 한 해치, 이것도 1억 원 한도, 1억 한도에서 이거는 달러를 사서 이렇게 해지를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환전에 대한 얘기, 달러에 대한 얘기인데 500만 원 소득 공제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놓고 보이잖아요. 앞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사랑이 넘쳐요. 자, 개인 투자자 해외 투자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이 제일 좋았다. 제일 좋았는데 개인 투자자는 해외 투자만이 급증한 반면에 국내 주식 투자를 왜 안 하시냐? 우리 주식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좋다 그러는데 왜 안 하시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장의 진심인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죠. 자, 우리나라 쪽의 정책의 부분은 서학개미의 국장 유도와 환전이죠. 환전. 어쨌든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 원화를 사서 이렇게 원화 환율을 좀 방어해달라, 동참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분명히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반발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거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개인 자유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지 제가 뭐가 맞다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보는 건 시장이니까. 자, 제가 보는 정책 효과와 전망은 이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상이에요. 자, 미장이 좋냐 국장이 좋냐 신뢰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미장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정권사 말하는 마케팅도 그랬지만 미장은 물려도 또 사이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데 국장 롤코를 또 이용하게 되면 저희처럼 되게 탄력있게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안 되시니까 아마 미장 가신 것 같으니까 신뢰도 문제는 아니고, 올해 제가 연말이든 그 사학개미 동학개미 얘기 드렸지만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 문제 같으면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한 분도 반이 손실이고 미국 서학개미 분들도 인당 계좌가 50만 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수익금이. 거기도 반 이상 손실이 나 있잖아요. 뭐 손실 나서 불만에 우리나라 들어온 분도 계시겠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본인 판단에 맡게 될 것 같고, 일단 있을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 있을 거고, 실제로 이간되는 비중을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조사하는 발빠른 채널이 있더라고요. 큰 채널에서. 볼 때는 한번 해볼까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20% 30% 나옵니다. 꽤 많게 나오더라고요. 뭐 1억 있으면 뭐 얼마를 넘길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수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예탁금을 보면서 정권사 동향을 막 이렇게 주의 많으니까 알아보면서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어째 넘어오는 그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싸우는 분들 말고 제가 말했던 빅머니죠. 빅머니, 큰 돈들의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제가 어제하고 오늘도 이제 뭐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세금에 되게 민감합니다. 야,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이 5천만 원 뭐 중요해, 1천만 원 뭐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그런 분들이 더 따집니다. 단 얼마나 넘겨서 세금을 안 낸다,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민감한 분들은 충분히 저는 나눠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우리나라 금투세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식 암만 벌든 간에 본인이 벌 수 있으면 세금이 빵입니다. 대신 해외 투자는 양도소득세 22% 상당히 크죠. 이런 부분이 요인이 효과가 좀 있다 보고, 자, 수익과 세금을 따지는 큰 사람 빅머니 기준으로서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년에 22% 벌 수 있어? 야, 해외에서 22% 벌면 수익 나면 그걸 떼버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으로 이거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세금과 수익률의 메리트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거는 있죠.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민다 해서 시장은 가장 타노쓰고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미장보다 국장에 도를까? 굳이 미장 팔고 넘어와서 한국장 빠지면 미국 오르고 한국 빠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건 사실 어떤 인사이트나 본인 투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국장이 더 오른다 저는 봐요. 물론 종목은 되게 선별될 겁니다. 대장주 빅머니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내가 미장 갔는데, 국장보다 미장 갔는데
보니까 좀 나스닥이 올해 한 10몇 프로, 20% 올랐죠. 국장 코스피가 70% 오르고 코스닥이 한 30% 올랐는데 올해 2025년 봤을 때 본인의 수익이 뭐 스윙을 하든 뭐 트레이드를 하든 뭐든 하든 그 벤치마크 지수보다 더 낮는지 보세요. 그게 나지 않았으면 그걸 못 따라갔으면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정책도 그렇고 정부도 마케팅, 정부에서 정권사 마케팅을 하겠지만 뭘 살 거냐 문제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저는 삼전으로 들어올 코스피에서는 큰 걸 보고 있습니다. 슈퍼반도체. 돈 큰 분들이 오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한 분이 많기 때문에 막 빠진 거 잘 안 사요. 개인들처럼. 오히려 잘 가는 상방 추세, 강한 걸 산다 봅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도체 중에 삼전이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코스닥은 또 지금 정부 정책과 연기금 특히 아주 이제 민생을 통한 강강약약 측면의 코스닥을 본다 그러면 정부 정책 수급 본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 플러스 로봇 쪽에서 충분히 또 큰 시총들이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 보는 거죠. 내년에 CS와 제평원까지 갈 수 있는 코스닥 흐름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렇게 융합이 좀 됩니다. 새로 나온 정책 강부 하더라도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채널의 시황은 꾸준히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할 부분은 정권사 마케팅을 계속 보고 있어요. 뭐 제가 얼마 전에 가장 큰 지짐에 짐장된 친구도 얘기 드렸는데 열심히 마케팅 할 거예요. 자, 빨리 넘어오셔서 왜 정권사 입장에서는 환전하고 어쨌든 스스로 약간 베네핏을 주겠지만 또 수익을 생길 수 있는 수익률 먹거리가 됩니다. 이 정권사 마케팅을 볼 거고 뭘 사고 팔지 그 정권도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런 이후에 시장 볼 때는 환율이 확 빠졌던 시장 반응, 현재적으로 외국인이 정말 살지 안 살지, 연금이 코스닥 살지 안 살지 그런 수급 흐름을 계속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적으로 제가 보는 내년 전망을 좋게 보는 국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수급, 환율,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그 다음에 정권사 마케팅은 제가 추가로 더 챙기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봤을 때 확실한 건 뭐죠? 국장에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내년 6월 달에 선거 있는데 미장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국장의 상방이 빠졌다. 6월 초에 지방선거인데 어떡할까 지금. 물론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지 않다 보지만 내년에 버블링 만드는 차원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부 정책이 상당히 크게 저는 만들 수 있다 봅니다.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결론적으로 내년에 제가 보는 1분기 챙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2026년 1분기, 2분기, 상반기까지는 코스피를 4,500으로 1차 목표. 물론 올해 4,000이 2차 목표였어요. 1차 목표였어요. 올해 2000대부터 2000 중반 후반 때부터 4,000까지 원래 목표 왔습니다. 따블이 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내년 추가적으로 4,500까지를 2차 목표로 저는 보고 있죠. 3전 플러스 12630 같은 거. 뭐 하닉스도 물론 괜찮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코스닥은 이제 900포인트 초반인데 1차로 1000 스닥 기본으로 저는 갈 거라 봐요. 우리 갖고 있는 거 잘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정책과 수급과 우리 종목의 슈팅을 한번 잘 챙겨 봅시다. 이게 저희 오늘 전망이죠. 내년까지 보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타랠리가 오늘 크리스마스긴 한데 어차피 연말과 연초까지 넘겨가는 게 산타랠리예요. 좀 짧은 랠리고 내년 제뉴얼 이펙트 나오는 1월 초까지 이런 통계적으로 항상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자, 내일 장 열리지만 또 금요일 날 또 그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고 또 다음 주 넘어가면 1월 1일 신정이 있습니다. 그때 또 샌드위치야. 이 말은 뭐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분위기는 좋고 하지만 갑자기 팡팡팡 돌아와서 급등하자 이렇게 안 될 수는 있어요. 어차피 갈 차례이지만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급하게 보지 마시고 이 큰 흐름을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 포트를 잘 가지고 계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테슬라를 아까 차트 보여드렸는데 이거 테슬람도 계시고 제가 트위터를 오래 했잖아요. 거기 테슬람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내년에 진짜 버블을 저는 만들 거라 봐요. 예, 만들면서 어떤 인적인 그런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 샘 알트만 얘기 드렸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재미로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400불 후반이잖아요. 로봇 플러스 로봇 택시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보느냐면 한 600불, 1차로 6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물론 참고로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그 사이클적인 파동적인 측면이에요. 파동적인 측면이니까 이런 흐름에서 저는 내년에 지금 3년차 올라가고 물론 딴 거보다 덜 올랐지만
올해 많이 힘들었어요. 정치적으로 눌리고 불매운동 벌이고 일론 머스크가 뭐 신길전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든 내년 스페이스X에 대한 성공적인 IPO를 빌 에크만과 오픈 AI, 샘 알트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정책적으로 기업적으로 키울 거라 저는 봅니다. 약간 다른 시각이죠. 어떤 밸류 측면이 아닙니다. 시장의 어떤 투신과 사이클, 수급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내년에 드림컬처를 할 수 있는 버블링을 2026을 원년으로 저는 만들 거라 봅니다. 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자, 미국 GDP를 얼마 전에 어제 4.3이 났잖아요. 트럼프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자랑을 했는데 내년에 미국 GDP는 두 자릿수가 가능할 것 같다. 물론 뭐 트위터에 쉽게 쓰는 말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 성장과 함께 AI로 엄청 키울 수 있는 요건이 저는 되리라 봐요. 오픈 AI 샘 알트만과 경쟁이 관전 포인트라 있습니다. 서로 정말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리하게 흐름과 함께 만들지 보겠죠. 챗GPT 수익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자,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단기로 박스입니다. 아마 반도체 좋고 딴 거 본다 하더라도 빅테크들, 이 M7들이 아직 박스다 보니까 그 흐름을 계속 챙기면서 특히 바이오 플러스 로봇 이 흐름들이 저는 더 차별화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죠. 코스닥과 함께. 자, 테슬라 스페이스X는 어제 테슬라 분들 화이팅 하시고 내년에 제가 버블 만드는 과정에서 잘 팔면 좋겠어. 근데 가면 갈수록 또 막 불 붙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올라갔을 때 좀 분할 입절을 잘 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2026년 같이 화이팅 하시죠. 자, 남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같이 보내시면서 내일 금요일날 개장합니다. 같이 봐주시고, 자, 마지막에 저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